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호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네 번째 과목이죠. 자, 이제 자율관리 및 벌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과목까지 다 했고요. 이제는 자율관리 및 벌칙입니다. 자, 보시면 자율관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좀 주된 문제죠. 보시면은 자율관리에서 보면은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 보세구역 하나, 그다음에 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벌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세 그 형벌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질서벌 요것 같은 경우보다 과태료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해당하면은 이게 과태료인지 아니면은 형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관 공무원의 일차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통해서 처분을 하죠. 처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행정청에서 보면은 이제 통고 처분이 있고 고발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관세법에 특이한 게 뭐 양벌 규정도 있고 근데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율관리 보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문제예요. 난이도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보시면 중요하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보다는 그 뒤에부터 볼게요.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 있으면은 보세구역은 그 특허 종합 다 있죠. 보세구역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것을 운영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세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관한테 신고하는 행위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유사가 자율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 시점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취합해서 세관한테 보고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보세사를 채용한다는 것 조건으로서 또 기타 조건도 있지만 조건으로서 이제 특정 보세구역을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율관리부가 세관장의 지정이다. 관세청장의 지정도 아니고보다 세관장이 합당하면은 지정을 해주겠다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정받았는데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죠. 고의도 있겠죠.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보다 지장이 있다고. 지장이 있는 경우다. 감시에 지장이 있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보다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얘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둬서는 안 된다. 세관장이 직접 관리를 하던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 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즉 뭐다?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다? 지정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취소를 하겠다 그겁니다. 자, 보시면은 178조 제1항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자, 장신부나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 핵심어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해당 시설 미비 등으로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다 시설 미비 등으로서 특허 보색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얘네들은 더 이상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보호사 직무를 없는 자한테 자율관리 보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호사의 직무를 다른 사람한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보호사 자격도 없는데 보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요. 그 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가 있고 직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세관 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관세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방금 했었죠. 아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구조 제1항 1호를 위반할 때 요거 조문 같은 경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인 등은 보호사가 아닌 자에게 보호사 업무를 관리 등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죠. 다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보호사는 그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관한테 등록을 할 때 이에 대한 업무 대행자도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사가 영업을 나가거나 휴가를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전에 보호사에 대해서 내가 이 자율관리 보세구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보호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직무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자가 하겠다라고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 규정한 기간까지 보호사를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않을 때라고 되어 있죠. 보호사가 채용하지 않을 때 보호사가 퇴사를 했어요. 이 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채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때에 대한 그 공백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2달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2달 이내에 다른 보호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율관리 보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정 요건이 각각 있어요. 그죠? 일반이랑 등.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 지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정 요건이에요. 지정 요건. 자, 첫 번째, 자율관리 보세구역 두 가지가 있죠. 일반하고 우수가 있습니다.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뭐다? 보세사를 채용해야 된다. 이거는 얘나 공통이에요. 공통입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무조건 보세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WMS나 창고에서 반입, 반출, 보관 이런 것에 대해서 ERP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자율관리 보세보다 한 단계 위인 우수 자율관리 보세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충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시험 과목이죠. 이제 AO 공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O 공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보세구역 운영인 같은 경우도 AO 인증 분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AO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운영인 파트에서. 자, 그다음에 이 자율관리 어떤 보세구역이 보세공장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세 공장 운영하는 시 제1항, 제3호 및 4호를 충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두 가지의 사항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뭐다?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거 해야 된다. 자, 답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2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율관리입니다. 보세구역에 대해서 자율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정 보세구역에 대해서 자율관리를 이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제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다음 항목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가장 심히 반출입이죠. 그래서 적함으로 포드임부터 적함으로 받거나 또는 보세운전 신고서 4번 또는 수출 신고 필증 그다음에 내국 물품 장치 신고서 보세국 같은 경우 내국 장치가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면제를 하거나 생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규정에서 자율관리 보세국 지정받은 자가 1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해서 장물을 비치하고 반출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제출 면제하거나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마번 보시면은 보세구역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장의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게 뭐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다. 정의네요.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의 절차를 생략했다. 아까 저 있었죠? 신고서 뭐 면제, 생략, 기재사항 생략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관공무원에 따른 보세관 관리에서 참여하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관세청의 절차라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시 작업들, 그렇죠? 품질 표시 그러한 작업들. 그다음에 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면 이제 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물품에 대해 성질 또는 형태 변경되지 않은 HS 식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품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이러한 품질 등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관한테 뭐 신고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도 보수 작업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요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관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 세관한테 신고를 해라 그겁니다.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신고해라 그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산지 표시는 제외예요. 요거는 자율관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벌크 화물의 사일로 작업이 위한 포장 제거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포장 제거 작업. 포장 제거 작업이라고. 포장 제거 작업 같은 경우에도 물품에 대해 손을 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일로에다가 이 비료 같은 거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부어 넣는다. 그렇게 해서 이런 포장들을 다 제거를 해버린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보수 작업에 대해서 신고를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수 작업 신청 승인 등에 대해서 뭐다 생략을 해주겠다. 자율적으로 그 자율 보수에 해당하는 보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라 그거예요. 하지만 뭘 제외하고는 원산지 표시는 제외하고는 이건 반드시 세관한테 보수 작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완료 보고까지 다 해야 됩니다. 네, 보세함을 관리하는 곳에서 재고조사 및 보고물을 이제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이제 간략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분기별마다 계속적으로 세관장한테 그 물품에 대해서 잔량이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1년에 1회로 완화를 해줍니다. 좋죠? 자, 그다음에 보세구역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생략합니다.
잘 걸리니까 세관 점검을 생략한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 이거 있죠? 내가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뭐 품명이나 수량이나 원산지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세상권 가가지고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을 한 다음에 물품을 보세사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뭐다? 그 세관장한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수 잘 관리 보세요. 응, 아까 이건 봤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수 잘 관리 보수 같은 경우는 보세 운영 시 일단은 특례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관 창고 증설 단위 보세장 소재 관할 구역 내에서 장소에도 허용을 해주는 이러한 특혜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항상 보호세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절차 생략 등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렇죠? 그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해라 그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를 포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자율관리 보호세 구역에 대해서 지금 해설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보다 맞는 것을 찾느라는 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겁니다. 아주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답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맞는 것은 보호세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단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죠? 취소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다음에 운영인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 명령을 위반하거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보다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이에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 질서벌이죠. 근데 하지만 아까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만 자율보호 적용은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경우 외국표 반출입 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생략 안 하죠. 생략은 안 합니다. 자, 기재사항하고 신고 절차 일부를 생략하게 하지만 반출입 신고 같은 경우는 생략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관한테. 기재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거나 그런 신고도 면제하는 것 같은 경우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4번. 자, 특허보세 운영 것이 22조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의 점검은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되죠. 뭐죠? 생략한다고 했죠. 점검은 생략하겠다. 하지만 분기별 보고를 연일의 보고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거 두 개는 별개죠. 자, 자율보세 결국은 겸품 반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생략한다. 겸품 반출 뭡니까? 이건 허가예요. 겸품 반출 허가죠. 이건 아까 우리 그 자율관리 보수교육에 대해서 특혜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겸품 반출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뭐 보수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 표시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절차대로 생략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는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번을 답으로 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문제였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나온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보호세사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사는 의무가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사 의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경우. 근데 직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바로 직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호사는 타 업무를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만 영업용 보호창고인 경우에는 보호세 업무 관리 지정 없는 부분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보호창고 틀렸죠? 뭐다? 자가용이다. 영업 같은 경우는 보관을 업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가용 같은 경우는 내 물품 내가 보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물품 수입하는 회사다.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재무팀장이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보청을 갖고 있다. 지하에 자가용 보청을 하고 있다. 그 수입해서 남한테 이제 수입 신고하고 수유가 되면은 물품 판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재무팀장은 이것에 대해서도 보호세사를 따가지고 겸임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는 그 보관하는 보호창고를 관리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 타 업무를 겸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영업 보수창고의 경우 세관 개천 시간과 해당 보수창고 내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항상 상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상주해야 되죠. 영업용 경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이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개청 시간과 플러스 이게 중요해요. 개청 시간과 플러스 만약에 그 보수구역에 작업이 있다. 그런 경우는 달려가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관장은 업무 감독이 하는데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보호세사란 자격증은 이제 그 어떠한 그 보호세구역에 대해서 세관장이 그 보호세구역 운영인한테 너는 이렇게 보호세구역 운영해라라고 했는데 믿기는 덜 믿어오니까 이러한 보호세사라는 자격증을 제도 두고 있는 거예요.
운영인, 너는 사장이잖아. 너 잘 안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호세사를 채용해. 보호사 같은 경우는 보호세무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 채용해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선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보호세사는 자율관리 보호세교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보호사는 명령을 준수하고 세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업무를 결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업용은 예외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에는 상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다만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호세 구역 내 작업이 있는 시간에만 상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개정 시간하고 내 직무 관련해서 부당금품 수수하면 안 되겠죠? 그냥 누가 와가지고 나 이거 부품 빼줘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됐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명의되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보호세사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보호사는 의무랑 직무가 있었죠. 그래서 의무 같은 경우는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징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세관장은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거 답부터 볼게요. 자, 보호세사의 징계에 대한 하트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세관장 보호사가 다음 어느 한에 해당 경우를 한 경우에는 보호세사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호세사 징계위원회가 있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뭐 세관장이나 누가 바로 혼내는 게 아니라 이 보호세사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려.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 다시 재조사하는 거예요. 정말 얘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짓을 했는지. 그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중간에 낀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결에 따라서 세관장이 징계됩니다. 누가? 세관장이. 바이 세관장이 징계 처분다. 세관장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세관장이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세관장이 하는 겁니다. 보호사의 직무를 보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게 한 경우, 그렇죠? 직무를 나왔네. 직무를 당연히 보호사가 해야지. 보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하지만 업무 대행자는 예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호사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보호사가 일단 경고 처분받았습니다. 보호사가 한번 잘못했어. 근데 위원회에서 자, 한 번 잘못했지? 그래, 한 번이니까 우리가 경고로서 끝낼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1년 내 그 보호사가 1년 내 다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세관장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세관장 명령 따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경고 처분 있고요. 이때 볼게요. 자, 다음 징계는 3가지가 있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2번 받으면 뭐다? 등록 취소다. 그 경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경고 처분 있고 경고 처분 한 번 경고 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정지해 주는 것이고 업무 정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호세사 등록을 취소하는 거고, 그렇죠? 보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관장한테 내가 보호세사로 일하겠다고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등록 취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보호사 같은 경우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 그래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2번 받으면 뭐다? 업무 정지를 2번 받으면 뭐다? 등록 취소다. 이렇게 이게 또 정리하면 바로 기억이 나겠죠. 자, 세관장은 보호사가 어느 한 경우에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해당 보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세관장이 직접 한다고 안 했죠.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세관장이 처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처분 못합니다. 여기를 거쳐야 된다. 핵심은 거쳐야 된다. 자, 위원회는 세관장 징계가 요구했을 때에는 9월부터 30일 이내에 이게 나죠. 얘는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그 결정이 나와야 돼요. 자, 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그에 명시하고 즉시 세관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세관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열려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 자한테는 이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주세요. 명시를 하겠죠. 그래서 세관장한테 줍니다. 세관장은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세관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보호사가 1년 내에 다시 경고 처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 없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죠? 자, 보호사의 징계는 견책, 그다음에 6개월 범위 내 업무 정지, 등록 취소 3개 종류하고 있다. 경고 처분이죠. 틀린 게 3종 하고 있다. 연간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2번 받으면은 등록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견책 없어요. 그 경고 처분이지. 자, 세관장은 보호사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증자 준비하여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해당 보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세관장부터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는 뭐다? 요구부터 30일이죠. 틀렸죠? 30일 이내.
30일이네. 자, 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즉시 한국관세물류표장은 보세사 등록 및 그런 것에 대한 그 사무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한다? 세관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 세관장이 처분을 하는 겁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지정이죠. 아까 1번 문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아까 많이 봤잖아요. 자, 내용이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그것만 하게 되면은 1번 문제, 4번 문제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화물의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운영이 등의 법규 생명이 우수하여 보세화물 관리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 화물의 반출입 등 이러한 물품에 대한 잔량 관리를 위한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 맞죠? 우수나 일반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수자율 관리 보수 한 단계 높은 우수자율 관리 보수 보세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AO 인증 업체 된다. 그렇죠? 우수는 AO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 공장의 경우 우수 자율 관리 보세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출 비중이 60% 이상이 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보다 지정 기간이 있다.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나 이거 더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해 주세요. 보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아까 두 가지죠. 보세사 채용, 그 다음에 전산 설비 있어야 되는 것이고 AO 인증업체 되는 것이고, 그죠? 요거를 충족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 및 신청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요걸 좀 생략을 했죠? 요걸 때 보려고 한 겁니다. 1번 문제에서. 자, 보시면 자율관리 보세공장이에요. 보세공장. 하여간 보세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돼요. 보세공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보세공장 관련된 고시도 상당히 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혜택들을 주려고 상당히 규정들이 많아요. 보세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세공장 수출 많이 하라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신청 절차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길 찾아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수자율 관리 보석. 자, 세관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다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규정보다 그냥 보세공장 관련된 고시를 하겠다. 자, 보면은 A등급 이상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뭡니까? A업체입니다. A업체. 보세공장인데 A업체인 경우예요. 그렇죠? 수출 또는 수입 분야에서 AO 업체인 경우라는 거.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가 있죠. 근데 그냥 싱글 A만 돼도 괜찮다. 그다음에 해당 보세공장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다 보세사를 채용한다. 자,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보면은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도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하려고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 그렇죠? 별도의 고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 신고 금액 중 수출입 신고된 금액 중, 그렇죠? 수출입 신고된 금액 중 두 개입니다. 수출 수입 중 수출 신고 금액이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그래서 보면은 그 수출입 금액, 수출 플러스 수입 금액 중에서 수출 금액이 보면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뭐다? 50%가 넘어가는 자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수형 보세공장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수, 그다음에 해외 수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해외 수출 되는 금액이 이제 많은 경우입니다. 수출하고 수입 금액 중에서. 그렇죠? 수출이 비중이 50% 이상인 자. 그렇죠? 또는 전년도 수출 신고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이러한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별도에 상관없이 뭐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보세공장이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수출 금액이 1천만 불 맞네 1천만 불 그렇죠? 1천만 불 이상인 자 100억 정도 100억 이상인 자 그렇죠? 또는이죠 1천만 달러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공장에서 사용 신고한 원재료를 제조 관광한 후 동일 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 운송 등의 추가 공정을 수출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내구 신용산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보다 수출 실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천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1천만 달러 같은 경우보다 세 가지지. 바로 보세공장에서
원재료 갖고 외국품 또는 외국품에 해당하는 원재료 갖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 진짜 수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면은 다른 제조 가공한다면 그 보세 공장에서 사용 신고를 한 원재료를 보세 공장에서 잘 이해하세요. 보세 공장에서 사용 신고를 하고 물품들을 제조 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회사예요. A라는 같은 회사입니다. 동의범위 내 또 다른 보세 공장으로 보세 운송을 했어요. 그렇죠? 뭐다? 원재료, 부자재를 갖고 뭐다? 반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세 공장이니까 같은 회사의 다른 보세 공장으로 보세 운송을 해서 여기서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그리고 뭐다? 수출한 경우. 그렇죠? 수출한 경우. 요것도 뭐다? 포함시켰다. 그렇죠? 그다음에 환급특례법에서 요거는 요거. 그렇죠? 요거는 요겁니다. 포함시켰다. 그다음에 내구신원자 수출용 원자료에 해당 수출용 원자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 이것도 포함시켰다. 뭐다? 그 A라는 보세 공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외에서 원재료 또는 국내에서 원재료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물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반제품이나 부품이에요. 어떤 물품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업체한테 줘가지고 이 업체가 보세 공장 아닙니다. 이거 달라요. 이 업체가 이거를 가지고 물품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출한 경우. 그러면 이때 이제 공급하는 금액도 뭐다? 수출 실적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대행법상 수출 실적으로 다 잡혀요. 내국외 시등으로 공급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천만 달러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겁니다. 다만 신규 보세 공장은 기존 자율관리 보세 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서 제조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자율관리 보세 공장의 수출입 실적을 적용할 수가 있다. 승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규 보세 공장이 있어. 근데 웬걸 이 보세 공장은 예전 다른 보세 공장은 승계를 한 거야. 약간 보완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예전에 그 실적을 1천만 달러에 다 녹여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보세 공장은 이렇게 우수 자율관리 보세교육 하라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자율관리 보세 공장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너네끼리 보세사를 사용해가지고 정말 관리를 잘 해라라는 거예요. 다른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반출입, 제조, 가공, 제조 관리 등 업무 처리의 적성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ERP 시스템 또는 업무 처리 시 세간의 핵심이건 세간의 전용 화면을 제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자율관리 보세 같은 경우는 ERP가 있어야 되죠?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간한테 아이디나 패스워드 줘가지고 세간이 실시간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게 그런 화면들을 제공해 주라 그거예요. 세공무원이 약간 의심이 있다 그런 경우는 딱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게 다 까놓고 하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3하고 4번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뭐예요?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로 박교에서는 보세 공장인 경우에는 얘도 충족하고 아까 있었죠?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도 충족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출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예요? 그 세간한테 ERP에 관련된 화면을 보여줘라 그겁니다. 너네가 정말 그 투명하고 정말 보세 공장을 잘 관리를 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정리가 딱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서 제가 볼 때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된다면 나중에 기본서 볼 때 시험 보시면은 기본서 볼 때 이게 슝슝슝슝 이런 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은 자율관리 보세 공장을 지정 신청하는 자는 자율관리 보세 공장 지정 신청을 제출한다. 이것도 공통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정 요건을 검토를 하고 그때 지정 경우는 자율관리 보세 공장 지정서가 나와요. 지정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례사항 정기 점검은 이제 정기 감사를 가름할 수가 있다. 원래 정기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특례사항 정기 점검으로 퉁칠 수가 있다. 자율관리 보세 공장으로 지정받은 당해연도는 특례사항 점검을 생략할 수가 있다. 오래 받았어. 그러면 올해 내용에서 점검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